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택시 또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 전기택시를 그만두고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스차로. 왜?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왜 그럴까요? 야, 똑같은 자동차인데 왜 전기택시를 탔다고 해서 허리가 안 좋아졌냐? 일단 가까운 시점에 저는 열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우티 가맹에 있고, 원래 계획은 우티 가맹 3달 바짝 해보고 3달만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3달 해보고 그 다음에는 카카오 일반 호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랑 일반 우티 이렇게 2개 하고 길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우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빵도 열심히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지금 우티 콜을 받는 위주로 하고 있고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우티 콜은 전체 한 314건 오늘까지 했고, 왜냐면 우티는 등급이 있고 등급이 높아지면 이제 조금 유리한 게 있거든요, 운행에서. 그래서 그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하려고 저는 이제 평범하게 하면 웬만하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다음 달 초까지 이걸 등급을 최대한 높여서 좀 이득을 보려고 우티 위주로 받아서 현재 314건 콜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중간에 틈틈이 길빵을 하긴 하지만 콜 위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콜 적어도 서울 중심지 위주로 운행한다라고 하면 우티는 일단 괜찮다. 그런데 현재 저는 이렇게 장거리 콜이 떠도 장거리 콜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는 어떤지 모르겠고 이제 다음 달 초중반을 넘어가서 이제 등급이 가장 높아지면 열심히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서 그때는 뭐 이런저런 콜 운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우티 등급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때도 열심히 뛰고 있고 출근 때는 좀 할만한데 확실히 퇴근 시간은 좀 힘드네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그래도 꾸역꾸역 열심히 하긴 하지만 퇴근 시간에 진짜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존경합니다. 자, 전기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전기택시를 그만두고 떠나는 기사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전기택시를 할인을 안 팔려서 대대적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재고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산 가격보다 무려 재고는 몇백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라는 소문들도 있네요. 그래서 전기택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셔도 되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타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신형이 나온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지금 사면 이제 1년 안 돼서 구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급하지 않은 분들은 일단 어차피 지금 마지막에 사기보다는 또 페이스리프트 되고 사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신형 사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기다려보시라. 뭐 ICCU 그런 문제들은 사실 깔끔하게 해결됐다기보다는 일단 뭐 하긴 하지만 완전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하소연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또 어떤 분들이 전기택시를 그만두냐.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전기택시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 바로 좋다는 소문만 듣고 들어왔다가 허리가 나가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만두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기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 들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반 소나타나 그랜저나 K8 이런 택시는 사실은 전기택시에 비하면 거의 물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렁출렁. 그러면 뭐 허리가 좀 아파도 버틸만 하죠. 뭐 하는데 중간중간 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택시를 하면 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냐. 이게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죠. 뭐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사실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나라도 있어요. 일본만 가도 사실 우리가 여행으로 가보면 거의 구경하지 못해요. 버스를 타든 아니면 비싸지만 택시를 타든 일본에서 과속 방지턱을 거의 경험을 못 해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요즘에 손님으로 많이 오죠. 근데 과속 방지턱 같은 걸 경험하면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걸 거의 경험을 못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과속 방지턱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과속 방지턱도 일정하지도 않고 진짜 너무 난잡하죠. 정말 형편없이 너무 불쾌한 곳들도 많고. 근데 이게 왜 택시 기사에게는 또 무슨 상관이냐. 소나타나 그랜저 K8 같은 것들은 이미 한국화가 잘 되어 있는 차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과속 방지턱에 얼마나 적응을 잘 했겠습니까? 이미 세대를 오래 거치면서. 그래서 줄렁줄렁 물침대 같은 스타일이 사실은 일반 분들은 뭐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 오래 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특히 장시간 운전하면서도 과속 방지턱이나 안 좋은 길도 많이 다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출렁출렁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전기택시 지금 전기차의 특성이 뭐냐면 하부에 저렇게 배터리팩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저런 배터리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강철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배터리는 화재나 위험에 외부 충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강철로 사실상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차체 밑에 있으니까 이게 차
차 전체 앞뒤를 완전 연결해서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를 이제 좀 이렇게 스포츠 스타일로 타고 싶은 분들은 이런 전기차가 오히려 앞뒤를 꽉 잡아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택시 기사들은 사실 이걸 꽉 잡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출렁출렁하고 앞뒤가 좀 삐그덕삐그덕거려야지. 오히려 우리가 뭐 산비탈이나 골목길이나 안 좋은 길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데 다닐 때 앞뒤로 좀 찌그덕찌그덕거리면서 이렇게 출렁출렁 해야지 좋은데, 이게 전기차가 저렇게 배터리팩의 구조로 인해서 앞뒤가 꽉 잡혀 있으니까 진짜 아주 좀 자세히 얘기 드리면, 소나타나 그랜저 K8 타시고 과속방지턱을 넘으면 여러분들이 소파 있죠. 집에 푹신푹신한 소파 있죠. 그 소파에 앉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렁출렁 충격이 어느 정도 차에서 걸러지죠. 그걸 전기차로, 전기택시로 그 과속방지턱을 똑같이 넘으면, 학교에 우리 의자 있잖아요. 학교의 의자들은 딱딱하잖아요. 그게 뭐 푹신푹신하게 뭐 천이 덧대어져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학교에 그런 딱딱한 의자 타고 여러분들이 과속방지턱을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올라갈 때 턱, 그러면 그대로 몸에 충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갈 때 툭 떨어지면 그대로 몸에 충격이 와요. 이게 소나타나 그랜저 탈 때는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쾌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뭐 젊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뭐 허리가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나이 드신 기사님들 중에서 여러분들 전기택시 뒤따라가면 뭐 아파트 단지나 과속방지턱 뒤에 여러분들 따라가 보시면 전기택시 중에서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전기택시가 일반 도로에서는 미친 듯이 쏘고 달리잖아요. 근데 과속방지턱만 되면 정말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내려가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기사님들이 누구냐면 나이가 드셔서 허리 안 좋은 기사님들, 아니면 애초에 허리가 좀 안 좋은 기사님들이셔서, 그분들이 소나타 그랜저 타듯이 그냥 과속방지턱 적당히 툭 해서 올라가면 허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툭 하면 충격이 그대로 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거의 뭐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허리에 힘을 꽉 주겠죠. 허리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허리에 힘을 과속방지턱만 넘으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자고 일어나면 몸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충격 때문에 불편하니까 전기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과속방지턱을 진짜 천천히 넘는 기사님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너무, 애초에 이게 허리가 좀 덜 불편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일단 샀으니까 보조금 기간까지는 버티죠. 그런데 이게 애초에 허리가 안 좋으셨던 분들 있죠. 안 좋으셨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전기차가 좋다 뭐 추천하고 주위에서 좋은 말만 있으니까 그거 듣고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게 전기 택시 타고 평소처럼 그렇게 손님이 과속방지턱 그렇게 천천히 넘으면 손님도 뭐합니까? 한숨 푹 쉬죠. 그래서 눈치 보고 적당히 넘으면 이분들 허리가 아작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택시 그만두고 일반 택시로 넘어가거나 넘어가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더 유독 그러신 거죠. 그래서 조언을 드리면, 일반 소나타나 그랜저 K8 타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허리 수술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전기택시 아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리가 평소에 좀 안 좋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소나타 그랜저 K8 생각하고 넘어오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과속방지턱에 진짜 거북이처럼 갈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넘어왔다가 안 그래도 허리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잘 고민하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전기택시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요즘에 뭐 전기택시 대세 아니냐 막 이런 말 많잖아요. 저도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기택시가 대세니까 뭐 남들 이제 시간 가면 다 선택을 할 거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전기택시 하고 단점들 보이고 경험하면서 또 주변에 전기택시 타시는 기사님들에게 수소문하고 얘기 나누면 이게 단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 단점이 도저히 못 버티고 일반 택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수소문 해보시면 얼마 전까지 전기택시 하시다가 그냥 가스택시로 넘어가신 동료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기택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지금은 과도기예요. 이미 보조금까지 줄어들고 있고 과도기고, 진짜 하려면 한 3, 4년 뒤에, 이번에는 가스택시 한번 타고 한 3, 4년 뒤나 4, 5년 뒤에 전기택시로 넘어온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전기택시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에요. 그리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타이어 공기압 잔뜩 빼놓고 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타이어도 이제 19인치, 20인치 휠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나마 타이어가 좀 두꺼운 19인치로 하시고, 20인치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전기택시 그래도 하겠다 그러시면 절대 20인치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기택시가 겉으로는 장점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타고 이렇게 저렇게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택시에서는 단점이 굉장히 많다. 사실 이게 외국에서는 경험을 못하는 거죠. 과속방지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반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게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뭐 그분들이 다녀봤자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하루에. 근데 우리는 이제
과속방지턱 있고 길 안 좋고 그런 환경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자고 하면 손님이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택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 수많은 과속방지턱을 넘어야 되는 전기 택시로 인한 단점인 거예요.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금은 전기 택시가 아니다. 진짜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